당뇨병이 악화될 때 혈당 수치 상승 외에도 놓치기 쉬운 여러 신호들이 있습니다. 1. 피부 변화. 흑색 가시세포증, 목이나 겨드랑이에 검은 반점, 상처가 잘 낫지 않음, 피부 가려움증, 특히 발과 다리, 피부 간염이 자주 발생. 2. 시력 관련 증상. 시야가 흐릿해짐, 눈앞에 떠다니는 점이나 선, 야간 시력 저하, 갑작스러운 시력 변화. 3. 신경계 증상. 손발 저림이나 무감각, 화끈거리는 느낌, 발의 감각 저하, 성기능 장애. 4. 구강 문제. 잇몸 출혈이나 부종, 치아가 흔들림, 입냄새, 구강 건조. 5. 소화기 증상. 설명할 수 없는 메스꺼움, 변비나 설사가 반복됨, 조기 포만감. 6. 기타 신호. 이유 없는 체중 감소, 극심한 피로감, 상처 부위의 냄새, 반복적인 요로 감염.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혈당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의료진과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당뇨병이 악화될 때 나타나는 의외의 신호들인데요. 많은 분들이 혈당 수치만 체크하시면서 나는 관리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우리 몸은 혈당 수치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런 신호들을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실제로 당뇨병 환자분들이 이게 당뇨 때문이었어요 라고 깜짝 놀라시는 증상들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본문 1. 피부에 나타나는 신호.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피부 변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목 뒤나 겨드랑이를 보셨을 때 피부가 검게 변한 걸 발견하신 적 있으세요? 목욕탕 가서 때를 미는데 아무리 밀어도 안 지워지는 검은 때 같은 거 말이죠. 내가 씻을 때 여기를 제대로 안 씻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사실은 때가 아닙니다. 의학용어로 흑색 가시세포증이라고 해요. 당뇨병이 진행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질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피부 증상이에요. 특히 목 뒤, 겨드랑이, 사타구니 같은 접히는 부위에 잘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작은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발에 작은 물집이 생겼는데 한 달이 지나도 안 낫고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는 경우요. 당뇨가 있으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면역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상처 치유가 느려집니다. 저희 고모님도 당뇨가 있으신데 한 번은 발톱을 자르다가 살짝 베었어요. 그런데 그게 2주가 지나도 안 낫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혈당 검사를 했더니 혈당이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제서야 관리를 다시 시작하셨죠. 그리고 피부 가려움증도 흔한 증상입니다. 특히 발이나 다리가 가렵고 자꾸 긁게 되는데 이것도 혈당이 높을 때 나타나는 신호예요. 혈당이 높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가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본문 2. 눈에서 보내는 경고. 두 번째는 시력 변화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드니까 눈이 침침해지는 거지 뭐 하고 넘기시는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당뇨병이 악화되면 눈 속의 작은 혈관들이 손상을 받아요. 이걸 당뇨병성 망막증이라고 하는데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거나 실명까지 갈 수 있는 무서운 합병증입니다. 특히 이런 증상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해요. 글자를 읽는데 뿌옇게 보이거나 눈앞에 먼지 같은 게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거나 밤에 운전할 때 예전보다 시야가 확 어두워진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하나라도 있으면 바로 안과에 가셔야 합니다. 제 친구 아버님이 당뇨가 있으셨는데 요즘 신문 보기가 힘들어 라고 하시더니 나중에 확인해보니 이미 망막증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대요. 다행히 레이저 치료로 더 이상의 악화는 막을 수 있었지만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은 꼭 안과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혈당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고 해도 눈 검사는 별도로 받으셔야 해요. 본문 3. 손발에서 느껴지는 이상신호.
세 번째는 신경계 증상입니다. 혹시 발바닥이나 손끝이 저릿저릿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양말 신은 것처럼 발에 뭔가 감싸진 느낌? 또는 발바닥이 화끈화끈 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 이런 증상들이 바로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신호입니다. 당뇨병이 오래되면 높은 혈당이 신경을 손상시켜요. 특히 우리 몸의 가장 끝부분인 발과 손에 있는 신경이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저린 정도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감각이 둔해지고 심하면 아예 감각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감각이 없으면 발에 상처가 나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작은 물집이나 상처가 생겨도 모르고 계속 걸으면 그게 큰 궤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발이라는 무서운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남성분들의 경우 성기능 장애도 당뇨 합병증의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좀 민감한 이야기라 병원에서도 잘 안 물어보시고 환자분들도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하시는데요. 사실 당뇨가 있는 남성의 50% 이상이 이런 문제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혈관과 신경이 손상되면서 생기는 증상이니까 이것도 당뇨 관리의 신호라고 봐야 해요. 본문 4, 입안에서 보내는 신호. 네 번째는 구강 문제입니다. 이거 정말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에요. 치과는 이가 아플 때만 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입속 건강도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양치질할 때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거나 잇몸이 부어오르거나 치아가 흔들리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건 치주염의 증상인데 당뇨 환자분들에게서 아주 흔하게 나타납니다. 당뇨가 있으면 침 분비가 줄어들어서 입이 마르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세균이 쉽게 번식하거든요. 그래서 잇몸병이 잘 생기고 한 번 생기면 치료도 어렵습니다. 안타까운 건 잇몸병이 있으면 또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서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입냄새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과일 썩은 냄새 같은 게 난다면 이건 케톤산증이라는 위험한 상태일 수 있어요. 혈당이 너무 높아서 몸이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면서 케톤이라는 물질이 생기는 건데 이건 응급 상황이니까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입이 자주 마르는 것도 주의하셔야 해요. 혈당이 높으면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면서 수분도 같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계속 목이 마르고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본문 5. 소화기에서 오는 신호. 다섯 번째는 소화기 증상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 중에 요즘 소화가 잘 안 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메스껍거나 밥을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거나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나타나거나 이것도 다 당뇨합병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당뇨병이 오래되면 위장을 움직이게 하는 신경도 손상을 받거든요. 그러면 위장 운동이 느려지면서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위에 오래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걸 위마비라고 해요. 특히 식사 후에 배가 빵빵하게 더부룩하거나 조금만 먹어도 금방 배가 부르거나 설명할 수 없는 메스꺼움이 계속된다면 의사 선생님께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변비도 흔한 증상이에요. 장을 움직이는 신경이 손상되면 변비가 생기고 반대로 설사가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갑자기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한 증상이에요. 본문 6, 기타 중요한 신호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유 없는 체중 감소입니다. 살 빠지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이어트도 안 하고 평소처럼 먹는데 계속 살이 빠진다면 이건 위험 신호예요. 혈당이 너무 높아서 우리 몸이 포도당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대신 근육과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겁니다. 둘째,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고 낮에도 계속 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것도 혈당 조절이 잘 안 될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우리 세포가 포도당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죠. 셋째, 상처 부위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경우입니다. 특히 발에 상처가 있는데 고름 같은 게 나오거나 냄새가 난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감염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넷째, 요로 감염이 자주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여성분들께서 방광염이 자주 재발하신다면 당뇨 관리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해요.
혈당이 높으면 소변에도 당이 섞여 나오고 이게 세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되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증상들 중에 해당되는 게 있으셨나요? 한두 가지 정도는 나도 그런데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나이 들어서 그래, 원래 그래 하고 넘기지 마시고 이게 혹시 당뇨 때문 아닌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당뇨병은 초기에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질환이에요. 하지만 방치하면 눈, 신장, 신경, 심장 등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무서운 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이 정말 중요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최소한 3개월에 한 번씩은 병원에 가서 당화 혈색소 검사를 받으시고 1년에 한 번은 눈 검사, 심장 기능 검사, 발 검사를 꼭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혈당 관리입니다. 식단 조절, 규칙적인 운동, 약 복용, 스트레스 관리. 이 4가지가 기본이에요. 특히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시고 당분이 많은 음식은 피하시고 매일 30분 정도는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약도 빼먹지 말고 꾸준히 드셔야 해요.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안 먹어도 되겠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당뇨약은 꾸준함이 생명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시고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